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죠.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어제부터 아주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의 관심 어떻습니까? 예, 일본에서는 이제 강요회담이 열리는 건 알고 있고요. 네. 국방장관. 그리고 뭐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 인식입니다. 네. 더욱이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 회담이 아직 뭐 날짜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전에 열리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국방장관 회담이 있고 한 다음 날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네. 일본 정부가 TPP 관련 관세 타결 내용 같은 거를 발표를 해서 그게 크게 다뤄졌기 때문에 네. 국방장관 회담이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NHK 방송은 아예 뉴스에서 다루지를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보도된 내용은요. 9월 달에 통과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상황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3년 전에 조임 직전에 연기됐던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하고 네. 물품과 영무 상호 제공 협정 체결을 요청했는데 네. 한국 측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만 살짝 짚었는데요. 이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요.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주관님,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거 사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나카타니 장관이 써준 내용을 가지고 갔다가 제 생각에는요. 네. 꼭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이제 굳이 이거를 물으니까 네. 물으면 이제 이런 답변을 하게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저희가 국교 정상화 때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관해서 우리는 당연히 유엔결의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인데 네. 일본은 그러니까 특히 외무성이죠. 조약국 같은 데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좌우간 문제로 걸어놓고 보자 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현실적으로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남북 등거리 자세를 취해온 건 전문가들도 모두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 자신은 소련이 2차 대전 종전 때 점령한 북방 영토 4개 섬 크기가 제주도의 한 2배 반보다 조금 더 큰데요. 네. 이거는 반환하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면서 한국이 부당하게 분단돼서 70년에 이렇게 분단돼 있는 거는 모르는 채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모르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나카다니 장관 자신이 이분이 방위청 장관인 한데 그분이 쓴 책에 좌도 우도 아닌 정치적 리베랄을 깃발리는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분이 실제로 한일 의원 연맹 우리 일본에서는 일한 의원 연맹입니다만은 네. 상임 이사인 동시에 네. 1조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 연맹의 간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감각이 그 정도입니다. 이분뿐 아니라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이나 한일 이단체 신선협회 중앙회 회장도 한국에 잘 알려진 분들도 실은 양쪽의 일부 한일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게 하나가 한국 사회의 분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서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자는 주장이 나온다든가 네.
또 통일 의지에 관해서 한국의 운명을 그 주변국의 선의에 맡기는 듯한 그런 언동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보란 듯이 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일본에 있으면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네, 분열을 조장하는 습성이 있고 지금 홍 주관님 해석에 따르면 의도된 전략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인식 수준이 그 정도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 미국의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이야기는요.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게 좀 정면 방박의 성격이 있지만 이 아베 정권의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좀 독단적인 해석, 이게 걱정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미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국제 정치나 국제법, 한반도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되게 이런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를 잘 모르고 한미 동맹의 성격 같은 걸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그 용감하게 황당한 발언들을 던지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제 아슬아슬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북한 지역에 대해서 한국의 동의 없이 행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치는 일본의 수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물론 그걸 용납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을 제껴놓고 중국과 통일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고 그러면 일본은 독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화를 하고 적절한 협력태세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인데 지금 이 발언도 좀 이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도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무슨 정상회담은 꼭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 나카다니 대신이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보도된 게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중에는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에만 한국에 유한 지배력이 미치는 것은 군사국에서 남쪽이라고 했다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전체를 상대로 한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요. 또 일본 언론들도 문제 심각성, 민감성 때문에 좀 아주 지켜보기로 하죠.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 주간이었습니다.